역사 되찾기 혹은 역사 바로 세우기. 공자의 춘추에서 삭을 틔워 사마천의 사기에서 본격화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때가 왔습니다. 일제가 완성하고 사대주의 매국 사학이 민족 종기를 말살하고자 국민의 눈을 가리며 목숨 걸고 지키려는 역사 축소와 왜곡의 음모를 이제 분쇄해야만 합니다.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 그리고 고구려와 발해로 이어지고 고종 황제가 광무개혁을 통해 되찾으려 한 국통맥을 다시 이어야 합니다. 삼원의 옛 땅을 찾고자 고구려 고주몽 성제는 황제로서 연호를 다물이라 하여 고토회복의 의지를 천명하였으니 이는 단순히 만주, 요동, 요서, 몽고, 북중국, 산동, 중국 연안의 고토회복을 넘어 유일한 황제국으로서의 위상과 배달 중심의 질서 회복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중화라는 하와 오랑캐를 토벌하고 다시 다물할 때입니다. 하화와 배달의 관계는 미국과 영국의 관계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배달의 중원 식민지 은나라가 주나라에 망함으로써 수천 년에 걸친 배달의 중원 경영은 막을 내리고 조선에서 북부여로 쇠퇴하며 국운이 기우는 과정에서 배달의 통제에서 벗어난 중원 분리 독립운동이 중화라는 허구적 민족 개념을 낳았던 것입니다. 허구적 관념인 한족 중심의 새로운 민족 국가 정체성은 춘추 전국 시대와 시황제의 통일 국가로서 구체화되고 한나라에 와서야 완성되어 본격적으로 배달과 패권 경쟁에 나선 것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 수많은 군웅이 할거하였지만 주나라만 왕실이었고 감히 스스로를 왕이라 참칭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권력자들은 공이라 불렸으며 주나라 왕실이 왕의 호칭을 썼다면 황제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조선의 당군이 천자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숨기고 감추어도 진실을 완벽하게 죽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하화민족주의라는 극단적 국수주의 시각으로 철저히 역사를 왜곡한 역사소설임에도 중국에서는 대를 이어 첨삭을 하며 허구를 진실로 부풀려왔고 사대주의 신라와 고려의 유학자들의 중화중심 세계관이 거짓의 역사를 맹신하고 조상의 노예들을 주인으로 떠받드는 자발적 굴종의 역사를 써오고 있습니다. 기전체는 천자에 관한 본기, 제후국의 역사인 세가, 연표, 인표, 지리나 법제, 애학 등의 잡지, 영웅담이라 할 열전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기는 최초의 기전체 역사서라 합니다. 그런데 사기는 중국이 스스로 자기 뿌리라 하는 사망오제의 사망을 기록하지 못하고 오제도 분명하지 않아 사마천 사후 끊임없이 빼고 넣고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의 역사 왜곡이 드러나고 우리 배달이 대륙의 주인임이 밝혀집니다. 중국의 기원이라는 사망오제 중 가장 중요한 사망봉기에서 사마천은 동이족, 태오복희로 시작하는 삼황을 허구로 단정하여 삼황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천이 쓴 정식 12봉기는 아니며 현재 사망봉기는 당나라 때 사마정이 보사기를 쓰면서 추가한 것입니다. 차라리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사기꾼 사마천은 오히려 솔직했던 것입니다. 한편 복희, 여화, 신농, 추균, 황제 등이 사망으로 거론되는데 실상 모두 우리의 선조들입니다만 자료를 검색하면 동이족인데 고대 중국인이라는 헛소리나 늘어놓고 있으니 이 땅의 역사 인식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오제봉기가 결국 사마천이 쓴 정식 12봉기 중 첫 번째 기록인 것입니다. 오제가 누구인지는 여러 설이 있지만 사마천의 원본 봉기에서의 오제는 황제, 전욱, 제곡, 요, 순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결국은 배달의 황족이나 제후로서 파견되어 중원을 식민 경영했던 분들이니 우리의 선조들인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이 중국인으로 둔갑했으니 망국적 사대주의의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사마천이 배달의 선조 중에 고르고 골라 중화민족주의의 뿌리로 내세운 황제 헌원도 실상은 배달의 후손이지만 100번 양보해서 중국인이라 치더라도
중원 식민지 분리 독립 세력으로 반배달 운동을 주도한 헌원을 탕록 대전 등에서 굴복시킨 배달 14대 환웅 치우천왕이나 태극기의 뿌리인 팔괘와 주역 등의 근간이 되는 역법의 창시자인 태오복희, 그리고 의학과 농업의 신 염제 신농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할배들이 싸그리 중국인으로 둔갑했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 없는 족속이거나 중국인의 자손인 중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천은 헌원이 치우를 참수했다고 거짓말을 써놓고 헌원이 평생을 떠돌며 항상 보초를 세웠다고 일관성 없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헌원이 치우를 이겼다면 전쟁의 신으로 추앙받는 이는 치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자조차 은나라 후손이며 주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망하게 한 강태공도 바로 배달이 서방경영을 위해 파견한 배달의 선조 염제 신농씨의 후손이 아닙니까? 내 조상을 옛 종놈들이 빼앗아가고 족보를 바꿔치기 하는데도 우리는 남의 일 취급하고 심지어 외래 종교에 중독된 반민족 매국 세력들은 쌍수를 들어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복원하고 민족의 주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하여 궁극적으로 옛 땅을 회복하자는 애국 애족의 정신을 국뽕이라는 독설로 박해하고 억압하는 만행을 자행하는 실정입니다. 고려까지도 우리 배달은 칭제 거언하였으니 황제국으로서의 연호를 사용했으나 사대주의 반민족 집단이 주도한 조선은 옛 종인 한족의 나라 명에 머리 조아리며 건국했습니다. 원명 교체기에 지금의 요동과 북중국을 회복하려는 요동정벌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 위화도에서 민족의 등에 칼을 꽂은 자들이 결국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넘겨준 꼴입니다. 위대한 선조들의 혼을 되살리지 못하면 과거의 영광은 영영전설이 되고 굴종의 역사는 무한 반복되거나 우리는 아예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 자명합니다. 외세가 왜곡하고 외세의 앞잡이들이 세뇌시킨 거짓 역사를 깨부수고 분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유기, 백관, 신집, 오권 등 중국놈들이 집요하게 불태우고 조대기 등 조선 왕조가 수서령으로 없애고 외놈들이 파괴한 우리의 역사를 되찾아야 합니다. 거짓이 진실로 굳어지고 진실은 거짓으로 의심 혹은 배척당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찌할 것입니까? 외세와 외세의 개들이 된 반역자들이 우리의 위대한 주체 역사를 파괴하고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시키려 해도 1만 년 역사의 실체적 증거가 고고학적 자료로 남아있고 축소 왜곡된 사서들 중에서도 위대한 배달의 과거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를 반도에 가두고 비하하기에 바쁜 외소증 혹은 패배주의나 종속주의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고구려의 관리 모두루 비문이나 광개토 대왕릉비에서 고구려인들은 출자 북부여라 하여 자신들이 북부여의 후예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북부여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주재하는 천신의 혈통이라는 선민사상도 우리의 전통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북부여를 절대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숨기기 급합니다. 왜? 북부여를 부정해야 조선을 신화나 전설로 왜곡해서 역사적 실체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국, 황국, 그리고 그 이전 모계사회의 전통을 반영하는 마고 혹은 삼신사상도 지워낼 수 있게 됩니다. 중국놈들이나 외놈들이 그나마 사서로 허락해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우리에게 양날의 검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지만 우리 고대사를 축소하거나 사대주의 사관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는 약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략자들이 우리에게 허락해준 우리 역사지만 자신들의 역사 왜곡의 위협이 덜 되기 때문에 숨기거나 불태우지 않은 점도 고려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냉혹한 진실입니다. 예컨대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는 과도하게 함축적입니다. 그 결과 우리 상고사회에서 실존한 3개의 나라가 한 가족의 가족사로 은유적으로 표현됨으로써 환국, 배달, 조선으로 이어지는 7000년 이상이나 되는 역사가 신비롭거나 의심스러운 신화로 매도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복합국사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나라의 침략과 지배로부터 민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뿌리인 역사를 기록으로 남겼지만 검열을 피하고자 역사적 사실을 가족사로 압축하여 우회적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굳이 일연을 위한 변명을 하자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삼국사기는 누가 봐도 사대주의 사관에 찌들어 사실관계를 누락시키거나 왜곡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특히 북부여와 고구려의 건국은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의 구린내가 진동합니다. 단군조선 말기에 조선은 국호를 부여로 고쳤습니다. 47대 고열과 단군이 스스로 물러나 부여가 망하기 전 해모수가 웅심산에서 북부여를 건국했습니다. 조선이 와해되자 그 유민들 중 일부가 경주로 내려와 육천을 이루어 살며 진한을 계승하고자 스스로 진한이라 부르니 이것이 단제께서 이르신 후사만의 시초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이 부분은 수긍이 갑니다. 부여가 망하자 북부여가 그 뒤를 이었으나 이미 삼한의 질서는 철저히 와해되고 조선의 옛 땅은 열국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혼란기에 세력을 키운 한나라가 예천자의 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위만조선을 치고 북부여를 공격하였으나 고두막한 후에 북부여 5대 단군이 된 동명왕이 이끈 의병에 의해 격파당했습니다. 동명왕은 고주몽, 동명성왕과 동명이인입니다. 사기의 기록에 한이 조선을 무찔렀다고 하면서도 항복한 위만조선의 신하들은 상을 받고 한의 장수들은 중죄인으로 모두 처벌받은 사실이 납득하기 힘들었던 것은 북부여 패전을 숨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능하여 나라를 지키지 못한 북부여 4대 당군을 이어 즉위할 헤부르로부터 사실상 왕위를 양위받고 동명왕이 북부여 5대 당군이 됨으로써 헤부르는 가서본에서 동부여를 열었고 이때 주몽의 가게도 같이 이주했던 것입니다. 후에 주몽이 다시 북부여로 돌아와 북부여 7대 당군이 되어 자신의 일족을 축출했던 동명왕을 이어 동명성왕이 된 것은 배달의 질서로서 세상을 구하겠다는 정치적 신념을 계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삼국유사에서 주몽은 당군의 아들이라 한 언급이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부식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서 해모수, 해부르, 주몽이라는 다른 시기의 인물들을 같은 시기의 가족사와 유사하게 기술하며 심각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의 패전을 숨기고 북부여와 조선과 그 이전의 대륙의 주인이었던 역사를 감추려 했다는 의심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유교적 가치관과 중화중심적 세계관에 세뇌된 참담한 역사의식의 막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4대 매국 강단사학은 북부여의 존재를 지우거나 우리 민족사가 아니라는 반역을 서슴지 않는데도 응징할 결여의 하나된 힘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눈으로 우리의 역사를 보고 누구의 관점으로 역사서를 해석하느냐입니다. 삼국사기만 봐도 위대한 선조들의 역사가 오롯이 드러납니다. 수천 년 대륙의 패권을 장악하고 문명을 선도하던 우리 민족의 쇠퇴기에 해당하는 고구려도 중국을 압도한 기록이 차마 지워지지 않고 완곡한 표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는 초기인 5대 모본왕이 북평, 어양, 상국, 태원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완곡하게 적고 있습니다. 태원은 오늘날 산서성 주도로 중원의 관문입니다. 한마디로 죽도록 패서 버르장머리 고쳐줬다는 말입니다. 6대의 태조왕 편에서는 아예 오늘날 라나, 즉 옛 요하인 북경 인근의 성을 쌓아 영토로 삼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식민사대 매국 사학 반역의 무리들은 고구려가 잠시 지나쳤다는 식으로 우리의 역사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중국이 지금처럼 큰 나라가 되고 한족들의 나라가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역사도 아니며 우리 배달결의가 대륙의 패권을 상실한 시간은 유구한 역사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가야 합니다. 중국 한족의 마지막 정통 왕조이며 조선이 그렇게 사대했던 명,
금명의 정통 지리지인 대명일통지에는 고조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진 역사상의 위만조선의 평양은 지금의 요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와 충돌해서 내분으로 망한 것은 고조선 말기 발한이었고, 만주의 진한과 한반도의 마한은 건재했으니 우리 역사책의 상고사라는 것이 온통 자해 공갈의 거짓으로 도배되어 있어 똥 닦기도 더러울 지경입니다. 매국적 역사 팔아먹기 사례 하나를 더 볼까요? 중국 사서, 북사와 수서 등에서 동명왕 아들이 중국 쪽으로 와서 나라를 세웠다고 기록하니 북부의 공주 소선호가 옛 낭랑 땅인 지금의 나나 인근으로 이주했다는 한당고기의 기록과 유사합니다. 집안 싸움을 피하기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고 남편이지만 정적이 된 주몽을 떠난 것인지, 혹은 동부여의 첩부인과의 사이 아들 유리를 후계자로 삼은 주몽의 지원을 받아 친자식인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고토 회복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봉으로 중국 공략에 나섰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낭랑이 한반도에 있다고 속고 있습니다. 또한 비류가 중국 연안 지역 정착지를 경영하고 온조는 한반도로 다시 이동해서 위례성을 도읍함으로써 22담로라는 광대한 영토를 거느린 해양왕국 백제가 태동한 위대한 역사는 숨기고, 북부여 6대 당군의 공주 소선호가 상인의 딸이며 재혼녀로 왜곡되는 사극이 제작되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짓은 무엇입니까? 비류와 온조가 고구려에서 미추홀과 위례성으로 각각 이주한 것으로 축소 날조된 사기극이 역사서로 둔갑되어 의심도 없이 가르치고 배우는 어처구니 없는 막장 광대극이나 다름없습니다. 매국 사학의 논리는 결국 한강 이북은 떼놈 식민지, 한강 이남은 외놈 식민지라는 것입니다. 문명을 선도한 대륙의 지배자는 고사하고, 그렇게 우리는 한 번도 온전히 독립적인 나라도 아니었던 삼류민족이어야만 하는 침략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 역사를 진실로 떠받들며 올바른 역사를 사입이라고 외면하고 짓밟는 무지하고 천박한 역사의식을 깨부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사라진 많은 토종 동식물과 미풍양속 혹은 정신 문명처럼 배달의 유전자는 영구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공자의 춘추와 주역, 그러니까 배달의 역법을 계승한 은나라 역법을 중원 분리 독립주의 관점에서 자기화한 새로운 역법, 사마천의 사기, 배달과 한족의 주정관계를 왜곡한 사기극에서 시작해서 근현대의 동북공정, 요하공정, 문화공정, 그렇게 중국 놈들은 집요하게 과거를 숨기고 배달결의 말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대한민국은 애초부터 없는 나라가 됩니다. 뿌리가 없는 민족, 근본이 없는 나라, 역사도 문화도 정신도 모두 중국의 일부가 되고 우리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독도만 주구장창 떠들고 간도는 입에도 담지 않으니 이 근시안적이고 무지한 역사의식이 하루빨리 고쳐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영구히 소멸할 것입니다. 당장은 주먹이 세지만 결국은 정신이 이기는 법입니다. 역사를 복원해서 민족의 혼을 되살리고 잃어버린 땅과 영광을 재현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왕의 귀환으로서 주인 자리를 훔친 중국 놈들을 응징해야 할 때입니다. 당연히 양놈들도 몰아내고 문명의 주인공으로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세울 실력을 키움에 있어 민족의 슬기와 뜻을 모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지도자들의 신념과 철학의 뿌리가 되어야 마땅한데 아무리 둘러봐도 얼빠진 껍데기들만 넘쳐납니다. 마음이 천근만근입니다. 결의를 밝히는 등불, 부도지, 한단고기, 규원사화, 단기고사, 모름지기 진정한 배달의 후예라면 민족의 4대 사설을 필히 펼쳐들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되찾기 혹은 바로 세우기의 진정한 첫걸음이라 하겠습니다.